자, 다음 광고는 텔레비전 광고를 이렇게 사진으로 제시해 놓은 건데요. 텔레비전은 아까 나왔던 사진과는 다르게 영상, 그죠? 영상과 소리가 결합이 되어 있죠. 아까는 그냥 영상 그 그림만 있고 사진만 있고 소리는 없는데 여기는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고 거기에 소리가 함께 결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그 소리에는 뭐 사람의 말도 있을 거고요. 사람 말소리 있을 거고 또 음악, 배경 음악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더 설득을 잘 할 수도 있다. 적절한 음악, 배경 음악, 적절한 멘트, 광고 문구, 그다음에 시각으로 보여주는 영상과 또 거기에 나타나는 광고 문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광고가 텔레비전 광고가 되겠죠. 또 시간 뭐 30초 정도 보통 방송이 되는데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광고를 보면은 좀 사진을 크게 볼까요? 예. 자, 묵념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자막을 보니까 묵념, 잃어버린 대화에 대한 묵념, 가족에 대한 묵념, 열정에 대한 묵념, 관심에 대한 묵념. 예, 결혼식에서 결혼식 지금 신랑 신부 결혼하고 있는데도 묵념, 생일 파티에도 묵념, 다 묵념만 하고 있어요. 이 묵념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태도를 묵념이라고 했습니다. 묵념이라는 건 조용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보통 뭐 우리가 현충일 같은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묵념한다든지 하는 거죠. 뭔가 좀 엄숙하고 뭔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어떤 이런 게 묵념인데 여기 다들 묵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바뀌죠.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하면서 함께 데이트 나누는 남녀의 모습, 생일 파티의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이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응원하는 모습, 또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모습. 이런 스마트폰들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을 놓고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때문에 묵념하는 것,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 그만하세요. 라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였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그 다음에 뭐 SNS 이런 데 사용되는 관점, 표현 방법, 평가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랑 관련해서 의견을 드러낸 블로그와 누리소통망이다. 이 누리소통망이라는 게 이제 SNS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매체에서 의견이나 견해를 드러낸 방식을 살펴보고 평가해보자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로그를 보니까 골라 마실 권리 박탈당한 시각장애인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놨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뭐 하이퍼링크 이렇게 말하죠. 하이퍼링크. 그리고 글을 썼더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썼어요. 뭐 행복한 세상 백곰님, 여우비, 표범 또 백곰은 또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또 썼죠. 자,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로 또 다른 정보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댓글은 뭔가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사소통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양쪽 모두 서로 소통을 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이거 뭐라 그럴까? 쌍방향?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을 때 비속어를 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든가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정확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바른 언어 생활로 해야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SNS에 보면은 공유했습니다. 공유. 모래컵님의 게시물을. 그러니까 항해사라는 사람이 여기 모래컵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글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게시물을 이렇게 복사해서 자기 것에도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또 생각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제 요즘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의견에 공감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이런 자기 생각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와 친구가 되어 있는 내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해시태그라는 거죠. 이렇게 해시태그 샵 해놓고 글씨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원래 해시태그라는 거는 어떤 주제 내 글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어떤 주제를 손쉽게 찾고 검색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런 걸 지지한다. 어떤 이런 수단으로도 요즘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에도 샵 뭐뭐뭐 쓰죠. 이렇게 샵 붙여놓고 뭐 학생 뭐 이렇게 쓴다든지 뭐 국어 한다든지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주제 정리도 하고 나의 관심 표명도 하는 것 이런 걸 해시태그로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두 개의 블로그 글이나 아니 여기 다른 사람의 공유한 거 SNS 글을 보았을 때 이런 적절한 하이퍼링크라든지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댓글 이용해서 또 공유하는 걸 이용해서 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속 매체 읽기라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 접하는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 뉴스와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서 관점과 표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텔레비전 뉴스 방송 보니까 양궁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데요. 양궁 금메달 실패 충격. 아마 금메달 못 땄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 아나운서가 이런 방송 멘트를 날립니다. 한국 양궁은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좀 충격적인 패배를 했나 보죠. 그래서 확실시되던 여자 개인전에서 덜미를 잡혀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신문이 아니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자존심을 구기다. 그다음에 뭐 덜미를 잡히다. 실패 충격.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금메달을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금메달 못 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나 봐요. 선수들이 금메달 못 딴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인터넷 신문 기사인데요. 인터넷 신문 기사 제목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요 두 번째 제목을 클릭했더니 요 글로 가는 거예요. 과학적 식이요법 상식 파괴하나 이런 제목이고요. 건강관리 목적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이다. 이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염분 조절이 가장 핵심이다.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하고 뒤에 내용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는 이런 식이요법 여기 식이요법 염분 조절하는 식이요법을 적용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토요일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는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단을 별도로 안내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신문 기사인데 잘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식당 광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광고를 텔레비전 보다가 보면 잘 볼 텐데 이게 완전히 식당 광고 같은 느낌이 들죠. 결국 이 신문 기사는 신문 기사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깝다라는 거죠. 신문 기사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마치 제목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식당을 홍보하고 있는 광고다. 그러니까 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다. 광고의 의도를 기사로 살짝 숨겨놓은 거죠. 기사 속에다가. 자, 이렇게 우리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광고가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광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케팅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우리 신문을 보는 혹은 그 매체를 접해서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을 좀 속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장된 허위 광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예 이거는 신문 기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광고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를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자기 광고 의도를 숨기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체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들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에 이제 직접 이런 것들 조사해서 만들어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적절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적절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 또 평가하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